자, 이어서 축구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우주전을 노리는 뉴페이스가 드디어 등장을 했어요. 누구예요, 이거? 네, 저를 버리고 여름 휴가를 간 이주원 위원을 대신해서 특별한 손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MBC 안팎으로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분인데요. 이 특별 게스트와 함께 다음 주로 개막이 다가온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과연 어떤 분이 오셨을지 지금 함께 우주전에서 확인해 보시죠. 고품격 신개념 열혈 축구 토크쇼 우주전! 네, 제 옆에는 새로운 뉴페이스 한 분이 등장을 하셨는데 월드컵 이후부터 아니죠. 월드컵부터 사실상 MBC의 남자가 된 MBC 전속 BJ 감스트 씨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또 주원이 형 대신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네. 열심히 한번 해보고 그건 이제 앞으로 제가 고정인가요? 그게 일단 제가 알기로는 아시안 게임이 끝나고 나면 가을 개편입니다. 네, 개편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사실 우주전이 제 이름이랑 주원이 이름 따가지고 저거 만든 거거든요. 저거를 치우고 뭐 우직한 축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네. 네, 주원이 형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동안 뭐 수고하셨고요. 네, 제가 할게요, 제가. 일단 가만 있어. 그런 걸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될지 나 그게 갑자기 불안해지네 지금. 이번 주에 저희가 논할 주제는요. 벌써 일주일 앞으로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개막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시즌 판도는 어떻게 될지 살짝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팀들이 많이 영입을 했는데 혹시 뭐 눈여겨본 영입이 있으신가요? 그 첼시의 조르지뉴 선수가 아주 나폴리에서 엄청 날아다니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리버풀의 샤키리. 나비 케이타 선수도 영입. 그렇죠. 알리송도 영입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알리송 골키퍼가 네. 역대 골키퍼 이적료 중에서 최고액으로 지금 이적을 했습니다. 얼마 이적이죠? 7천만 유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골키퍼가 그 정도 돈을 들여가지고 저는 아스날로 이적한 토레이라 선수. 역시 이제 이탈리아 리그에서 이적한 선수인데 토레이라 선수가 이번 월드컵 때 되게 잘했잖아요. 네, 우루과이. 예, 우루과이 대표팀으로 상당히 잘해줬잖아요. 아스날이 어쨌든 토레이라 선수는 굉장히 잘 영입했다. 리버풀이 이번 시즌에 진짜 돈을 많이 썼습니다. 1억 8천만 유로를 썼는데 영국 현지에서 EPL 이적 시장 평가를 하는데 뭐 순위가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리버풀이 1위였었고요. 상대적으로 보면 맨시티하고 맨유가 이번에는 좀 조용했어요. 그렇죠. 네. 저도 메뉴 팬으로서 좀 네. 답답하죠, 사실은. 왜냐하면 발렌시아하고 이제 엘실리 형 좌우 풀백이 원래는 윙 출신인데 그렇죠. 이제 풀백을 보고 있잖아요. 내려간 거죠, 이제. 사실 디오고 달롯은 그 제가 알기로는 FC 포르투에서 몇 경기 좀 뛰지. 그러니까 포르투에서 네. 이제 뭐 주전 일본에 데뷔한 지도 얼마 안 된 선수죠. 되게 어린 선수예요. 좀 의문이 가죠. 그러니까 이제 무리뉴가 포르투갈 사람이니까 이 지도하기. 양아들, 약간 양아들 느낌? 네, 그러니까 지도하기 편해서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본인이 제일 원하는 영입이에요, 그래서. 저는 맥과예요. 맥과이 선수, 예.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이 헤딩 능력, 헤더 능력이 정말 뛰어나서 야 정말 예전에 이제 비디치가 정말 중요할 때 한 번씩 해줬던 것처럼 네. 약간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이제 맨유는 그보다도 불안 요소가 하나 더 있는 게 무리뉴 감독이 지금까지 맡았던 팀 중에서 2년 내에 리그 우승을 못 시킨 팀이 한 팀도 없었습니다. 맨유가 유일해요, 지금까지는. 덧선에서 또 그런 얘기를 했네요. 가장 먼저 해임될 것 같은 감독 배당률 1, 2위에 무리뉴, 덧선 보도 무리뉴 후임 1순위는 지단이다. 지단. 벌써부터 너무 흔든다, 근데 이게. 네, 그 동영상 네. 올리는 그 사이트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예. 빨간데 거기 굉장히 큰 수입원. 예. 네네 그렇죠. 굉장히 으쓱하시네요. 예. 근데 거기 보니까 지단이 이제 그 레알 마드 감독 네. 이제 임기를 다 끝나고 프랑스 아저씨들하고 같이 조기 축구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쉬고 있는데 혹시 한국 감독 안 되시나요? 아니 왜냐면 진짜로 너무 비쌀 것 같다. 한번 고려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 아니 뭐 지단 감독이 올 수만 있다면야 뭐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단가가 너무 안 맞아요. 단가가 너무 세, 그 사람은. 네. 아스널 같은 건 23년 만에 이제 새로운 체제가 들어섰는데 에메리 감독이 어떨지 난 너무 애매해요, 진짜. 저는 이제 가장 그 궁금한 게 과연 라카제트하고 오바메양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카제트 선수가 톱이고 오바마양 선수는 이제 측면 윙어로 나오는 게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게 이제 둘 다 쓰려면 그게 맞긴 한데 결국에는 여기도 포드 한 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스널에는 이제 잠재력이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제 벵거 감독이 못 터트린 거 아니냐. 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과연 그런지 안 그런지 에메리 감독이 증명을 해야 되고 첼시는 이제 사리 감독이 새로 부임을 했는데 여긴 불안한 게 지금 아자르도 나갈지 모르고 쿠투아도 나갈지 모르고 근데 아자르가 저번 시즌에 이제 막판에 갑자기 뭐 레알 이적설 때문인가 몰라도 그렇게
좀 잔실수가 많고 아자르 만약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월드컵 때 보니까 아유 어마어마하더만. 네. 이 아자르 만약에 첼시가 놓친다면 이거는 진짜 100%로 따지면 40%는 좀 이렇게 날아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첼시가 지금 불안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리 감독 자체는 이제 추구하는 스타일은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이제 점유를 많이 하는 스타일대로 이제 추구를 할 텐데 과연 이게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할지 저는 조금 약간 의문이 좀 있는 그런 팀입니다. 어떻게 우승은 누가 할 것 같으세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안전하게 맨시티의 2연패를 한번 봐봅니다. 네. 딱 보여요. 그 활용 정정 정말 다비드 실바 그리고 케빈 데브라이너 이런 선수들의 뭐 마레즈까지 와서 패스 다다다다닥 돌리다가 이선 자체가 워낙 강력한 라인업으로 딱 짜져 있어서 맨시티는 사실 그렇게 큰 보강이 필요 없었죠. 저는 그래서 대항마로 리버풀 꼽습니다. 이번에 리버풀. 영입 또 많이 했고 돈을 이렇게 막 쓰는 게 일단 우승 한번 해보겠다. 우리 이제 챔스 결승까지 간 팀이고 맨시티를 우리가 때려잡았고 이거 대권 한번 도전해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 리버풀. 그러니까 클롭이 천재인 게 뭐냐면 살라하고 마네가 쉴 수 있게 샤키리를 영입하고 엠레찬을 보내면서 그 자리에 파비뉴 데려오고 거기다가 그 챔스 결승에서 엄청 실수를 한 카리우스를 내보내고 이제 브라질 알리송. 대표팀 네. 알리송 데려오고 그냥 진짜 딱 부족한데 다 보강하고 이게 리그 우승과 전혀 인연이 없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 진짜 대권에 도전할 만한 그런 전력을 갖춘 것이 아닌가. 제가 예전에 이제 리중 따기라 해서 많이 리버풀 팬들에게 안 그래도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네, 리 강딱입니다. 리버풀은 강팀이 딱이다. 네, 진짜 정말로. 또 한국인 프리미어 리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일단 토트넘에 손흥민 선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성용 선수도 이제 이적을 했죠. 네네. 공교롭게도 토트넘의 개막전 상대가 바로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야. 뉴캐슬의 원정을 가서 이제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네. 첫 경기부터 어쩌면 한국 선수들이 다 나와서 뛰는 모습을 그렇죠. 한국인 더비. 네네네. 이제 기성용 선수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셀비 기성용이냐 셀비 디아메냐. 근데 기성용과 또 디아메는 다른 스타일이거든요. 그렇죠. 스타일이 다르죠. 그러니까 디아메랑 존조 쉘비가 주전인데 기성 선수가 이제 여기를 두고 이제 아마 싸울 텐데 결국은 이제 존조 쉘비 선수랑 제일 겹치잖아요. 역할이나 뭐 그런 그렇죠. 부분들이. 네. 사실은 베니테즈 감독이 로테이션을 잘 사용하는 감독임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로테이션을 잘 사용 안 했고 지난 시즌에 그 뉴캐슬은 여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팀이었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베니테스 감독은 어쨌든 여력만 있다면 정말 기계적으로 로테이션을 잘 시키는 감독이라서 그렇죠. 저는 기성용 선수한테 충분히 기회가 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수반기 후반기에 보였던 모습이라면 뭐 충분히 베니테스 감독이 만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어느 팀을 가든 사실은 경쟁이 필요합니다. 경쟁을 안 하려면 사실 이적을 안 해야 돼요. 그렇죠. 이번 시즌 혹시 프리미어 리그에서 네. 본인이 이렇게 뭐 생각했을 때 요 점은 좀 재밌을 것 같다 뭐 그런 게 있나요? 득점왕 보는 재미랑 어. 그 챔스권에 누가 들어갈 그렇지, 것이냐. 그렇지. 좀 치열할 거니까. 예. 그 득점왕 누구라고 혹시 예상했어요? 케인, 케인 일단 유력하고 그다음에 살라, 살라. 그다음에 루카쿠. 요거 약간 팬심이 들어갔나요? 그렇죠. 저는 루카쿠 선수를 무린 감독이 좀 잘못 사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좀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고집이 워낙 센 사람이라 왠지 그냥 같이 술 먹고 그래서 축구 얘기하다가 형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그냥 하루 종일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아. 이게 왜 뭐라라 뭐 왜 이러면서 그러면서 잘 기다려봐. 아직 얘기 안 끝났고 막 이럴 스타일 같아. 귀에 피나게 이렇게. 네. 예. 오늘 우주전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이 우주전이라는 게 예. 이 두 명이서 하는 게 맞나? 요즘 시대가 세 명이거든요. 항상 이 세 명이 합쳐진다면 최고의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네. 그렇죠. 어쨌든 저는 그냥 이 자리에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꼭 다시 반드시 명백히 분명하게 꼭 또 뵙기를 희망하게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이게 감스트 씨가 들어오니까 또 분위기가 좀 달라지네요. 맞아요. 예전에 양키스의 윌리 핍이라는 선수가 두통 예. 때문에 하루 쉬었다가 그때 대신 출전한 루게릭이 2130경기 연속 출전한 적이 있거든요. 이주원 의원 지금 휴가 간 거 후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주원 의원, 제가 아는 이주원 의원은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자기가 없으면 안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나 뭐 안심하지 마세요, 이주원 의원님. 예. 아니 뭐 우주전 보고 나니까 네. MBC의 소문난 대표 리버풀 팬 네. 아나운서 김나진 아나운서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요? 지금 박찬호 위원 입에서 리버풀의 우승 적기 이런 말까지 나왔거든요. 그럼요,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리버풀의 우승을 위한 모든 퍼즐이 이제 완벽하게 이번 시즌 맞춰졌습니다. 더듬는데? 네.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만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네. 우리에겐 치명적인 약점 2개가 있었어요. 얇은 선수층 그리고 불안한 골문 이 2가지가 있었는데 이 모든 게 해결이 됐습니다. 선수 영입을 통해서 뭐 바비뉴라든가 뭐 샤키리까지 오면서 선수층 두터워졌고 알리송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골문이 확실하게 지켜줄 수 있는 선수가 왔기 때문에 네. 이번 시즌 리버풀 우승 확정적입니다. 오. 아니 김나진 아나운서 제발 한국인이면은 토트넘을 응원해야죠. 이 손흥민 선수가 5년 계약을 맺고 남게 됐는데 보면 토트넘은 이런 공격적인 영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뜻인가요? 그 자신이 있다기보다도 지금까지 이제 토트넘의 이적 시장 전략을 보게 되면 이 레베 회장의 협상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약간 배짱 장사 비슷하게 했었어요. 예, 예. 근데 하지만 이번 시즌에는 이제 EPL의 이적 시장 자체가 다른 리그보다 빨리 끝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전략 자체가 이렇게 유효하긴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포체티노 감독과 더불어서 주요 선수들과 재계약을 한 것 자체는 상당히 좀 높이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이제 알더웨이럴트 같이 이적을 원하는 선수들은 그냥 보내주고 그다음에 그 돈으로 또 다른 보강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은 대회를 많이 치러야 되는 팀이기 때문에 선수층의 두께 자체를 이 정도만 갖고 가는 거는 조금 불안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 토트넘의 올 시즌도 궁금하지만 메뉴의 올 시즌이 어떨지도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이 무리뉴 감독의 팀 간의 갈등이 좀 깊어지는 것 같은데 이 와중에 또 코바치치 선수까지 나는 무리뉴 감독이 싫다면서 메뉴의 영입 제안을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다가 무리뉴 감독의 입지가 점점 더 좁아지는 게 아닐까 싶어요. 뭐 진짜로 이제 코바치 선수가 싫어요라고까지는 안 했지만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쨌건 간에 이 코바치 선수가 사실 레알 마드리드에서 이적을 결심한 것 자체는 본인이 그동안 레알 마드리드에서 제한적인 기회만 받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맨유 같은 팀은 또 그런 코바치치 선수가 원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팀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거절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맨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모리뉴 감독 자체는 페리시치나 아니 윌리안 같이 좀 경험이 많은 베테랑 선수를 영입하기를 원하는데 맨유 구단 자체에서는 그들보다는 좀 더 어린 선수들 위주로 영입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런 분이 감독과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예. 또 하나 맨유는 지금 풀백들 그다음에 중앙 수비수들의 영입이 좀 필요한 팀인데 이 선수들이 지금 워낙 시장 가격 자체가 좀 비싸다 보니까 이제 큰 돈을 들여야 돼서 협상 자체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레알 같은 경우는 호날두의 공백이 있으니까 이 코바치치를 쉽게 놔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반면에 호날두 데려간 유벤투스 같은 경우는 영입을 계속하고 있는데 보누치도 이제 1년 만에 돌아온 것도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프리미어리그도 그렇지만 올 여름에 이적 시장이 가장 활발했던 게 바로 세리에가 아닌가 예. 싶은데요. 유벤투스뿐만 아니라 뭐 AC 밀란, 인터 밀란까지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뭐 호날두 영입으로 인해서 이번 이적 시장에서 가장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리그는 뭐 다름 아닌 이탈리아 리그죠. 예. 그래서 유벤투스는 이제 이 호날두 영입에 이어서 밀란과의 대규모 스왑딜이라고 부르는 단행했는데요. 이 보누치 선수가 말씀하셨던 보누치 선수가 칼다라 선수와 서로 예. 맞바꿔져서 이제 각각 팀을 옮기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과인 선수 역시도 유벤투스에서 밀란으로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인테르는 지금까지 나인골란 또 브루살리코 같이 그 굉장히 유명한 선수들을 비롯해서 전 포지션에 거쳐서 이제 보강을 했는데 예. 최근에는 또 모드리치 선수 영입설까지 나오고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즌 이탈리아 리그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또 유럽 챔피언스 리그도 흥미진진할 것 같은데 계속 매거진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